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폭력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과 관련 모든 일체의 것과 폭력이 결합이 된 게 바로 성폭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 폭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비물리적인 폭력도 포함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의 의미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는 성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는 성과 관련된 범죄를 말하며 반드시 폭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폭력을 좁은 의미로 꼭 물리적인 강제력이 포함이 돼야지만 성폭력으로 인정을 했지만 현재는 넓은 의미, 즉 폭력성이 전제되지 않아도 성폭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해지는 성과 관련된 모든 표현, 동의를 얻지 않은 모든 성적인 행위, 예를 들면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등 통해 굴욕적인 감정이나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폭력이 어떠한 경우에 성폭력에 해당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폭력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폭력은 앞에서 이미 다뤘듯이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감정적인, 금전적인 모든 행동을 폭력에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존관계를 악용한 성행위입니다.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강간, 강제추행, 중강간, 중강제추행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아니면 성적으로 포근하는 행위 또는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동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카메라를 이용한 도찰,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 또는 미성년자의 성보호를 침해하는 행위, 미성년자를 가늠 및 추행 또는 포르노 같은 것들, 성매매, 음하, 음란도서, 음란 영상을 유포하고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폭력 범죄를 일으키는 가해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많은 경우 대부분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노 통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상담을 해봤지만 대부분 감정적인 조절을 못하든지 아니면 분노 통제를 못하다든지 또는 자신의 충동성을 조절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조사 과정에서 당황, 분노, 수치심, 죄의식, 불안,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폭력 범죄 가해자들은 사회적이나 도덕적이나 상식적, 윤리적 비난에 대해서 가도하게 오히려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 오히려 과도한 신경을 쓰는 게 주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자기 중심적 사고를 보인다는 게 매우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란 피해 여성과 사회가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행위는 인정하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 이러다 보니까 가해자들은 성과 관련된 피해자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고통, 정신적인 피해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경우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경향이 많아요. 앞에서도 이미 설명했듯이 피해 여성과 사회가 자신에게 죄를 집어 씌운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경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릇된 사회화 가정으로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이러한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떠한 고통을 느낄지, 어떠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을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그 고통이 얼마나 길게 남을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관련된 왜곡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의사를 자기 중심적 의사로 해석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대인관계 기술이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상황인지 능력이라든지 행동 파악 능력이 결핍 등을 많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폭력의 합리화, 정당화, 은폐 시도 성에 대해서 왜곡된 인지 체계를 보이는 게 또 한 특징입니다. 성과 관련된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성폭력에 대한 이중 기준을 가진다라는 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성의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강제성을 지녀야 남성성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은 여성들이 거절하는 것은 거절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그런데 성폭력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이 거부할 때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폭력 가해자들은 그거를 사실로 믿고 진실로 믿고 그게 진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가해자 중에서 야한 영상들을 어렸을 때부터 또는 다량으로 장기간 노출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은 야한 영상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뭐냐면 강제적으로 남성들이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때 여성들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저 사람에게 내가 성적으로 폭력을 가했을 때 저 사람이 지금 거부하고 분명히 화를 내지만 결국은 저 사람도 좋아할 거야 라고 잘못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또한 그 강제성을 지녀야 남성성이 강해진다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들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절반 이상에서 한 50-60%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나만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등의 피해의식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나만 걸렸다. 그런데 어떻게 걸렸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듣다 보면은 저거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게 어떻게 안 걸린다고 생각하지? 저 행동을 했지?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폭력 가해자들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건 안 걸릴 거고 완벽하고 나는 이번에 걸린 경우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고 다음번에는 다시는 안 걸릴 거야.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또한 이 이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과 관련된 폭력 가해자들은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공감이란 타인의 아픔,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배려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인데 이러한 감정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성과 관련된 폭력을 상대방에게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고통, 슬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에는 타인의
아픔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분노, 혐오, 공포, 논란과 같은 반응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으로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놀라거나 공포스러운 행동을 했을 경우 우리가 아차 싶어서 뒤로 한 발을 빼는데, 성과 관련된 폭력 가해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르노와 음란물에 대한 가대한 노출은 결국은 공격성을 높이고, 또한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현실성, 야한 비도이어서 가해자가 이러한 행동을 하니까 피해자도 이렇게 좋아하더라라는 이러한 현실성이 결여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르노와 음란물을 많이 시청한 사람일수록 성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즉 성폭력은 해도 돼, 성폭력은 피해자들이 은근히 원하는 거야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포르노와 음란물을 많이 시청한 사람의 경우 성폭행과 변태적인 성행위에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성과 관련된 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은 3중의 피해를 입고 심각한 후유증을 갖는 게 주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범죄 행위로 인해서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러한 범죄 행위가 발생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거짓말이야. 지금 일어난 일은 내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일어나는 건 사실이 아니야 라는 이러한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현실을 부인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결국은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가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분노를 느끼는 특징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시기에 접어드는 게 바로 피해자들의 심리 변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3중 피해를 입고 심각한 후유증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세 가지의 피해를 입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피해는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바로 1차 피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폭력을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2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폭력 이후에 일상생활의 제약과 상처로 입은 피해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3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인 피해는 성결정권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 피해의심, 공포감, 불안, 강박, 우울, 낮은 자존감, 좌절감, 대인관계 기피증, 그리고 자살사고, 자살시도, 또한 PTS 증상까지도 매우 심각한 증상들을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게 주요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후유증은 수면장애, 식욕감퇴, 불면증, 두통, 신체적 상해, 그리고 성병 감염, 마지막으로 임신에 이르기까지 심리적인 고통도 힘든데 이제는 신체적인 고통까지도 따르면서 더욱더 심리적인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남성 혐오감이 증가하게 되죠. 정상적인 성관계, 연인 간이나 부부 간의 성관계가 못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폭력에 의한 이러한 PTS 증상 때문에 내가 스스로 두려워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회생활이 기피가 되고 사회 적응력도 저하가 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이성관계에서 스킨십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대인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외부 활동을 거부하고 우울해지고 불안하는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결국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심리치료를
아주 장기간 동안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스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듯이 심리적인,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이거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고통의 강도는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건 없어지는 고통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징입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징으로는 우울, 불안, 죄책감, 분노, 무기력, 특히 아동과 같은 경우는 이 죄책감,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살 사고라든지 자살 시도, 자해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폭력과 관련된 이 피해자들은 성인이나 아동이나 상관없이 결국은 이 PTS 증상이 나타나서 이게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징입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서 좀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사회 경험에 기해 인지 능력, 교육과 간섭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인지 능력이 좀 미약한 편입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피해를 입은 건지 아닌지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애인 성폭력의 주요 특징 중에서 하나가 좀 장기간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사법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장기간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도간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듯이 장애인 시절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여러 명의 가해자에게 고통을 받았던,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영화로 만든 게 바로 도간이죠. 그런 거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성과 관련된 피해는 좀 장기적으로 이런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게 주요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성폭력이 무엇인지, 성폭력의 피해를 주는 가해자의 주요 특징, 왜 가해자들은 성폭력을 관대하게 생각하고 성폭력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 피해자들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힘듦을, 그리고 그 고통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왜 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전문가 상담 선생님과 상의를 해주시고, 아니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